안녕하십니까. 현수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인해서요,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가 본격화될 걸로 보였어요.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넷마블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삼성 SDI가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인해서요, 미국 신규 공장 건설 관련 투자가 힘을 받을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특히요, 세계 4위면서 미국 3위 완성차 업체인 이 스텔란티스하고요,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나서 이 배터리 2차 전지 셀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죠. 이게 이제 뉴스 토마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미 이 스텔란티스의 주요 브랜드인 피안트에 이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이 스텔란티스의 대주주인 이 엑소로에서요, 이 사회 이사를 역임을 했던 만큼 이 스텔란티스와 이 2차 전지 이 협력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뿐이 아니고 또 미국을 진출을 해야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였죠. 미국의 전기차 회사죠. 리비안하고 이 삼성 SDI가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었죠. 이 픽업 트럭하고 SUV에 원통형 정지가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애플카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에 지금 중국 업체와 2차 전지를 협업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죠. 자, 왜냐하면은 애플이 전제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할 거를 이 중국 업체 CATL에 요구를 했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 업체를 미국 내 건설을 공장을 짓는 것을 아마 허가하기 힘들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애플이 미국 중국 업체보다는 그렇죠, 한국 업체와 손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각형 배터리의 선두 그룹에 있는 삼성 SDI가 그렇죠, 또 이 애플과 또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삼성 SDI가 하반기에는 이제 폭스바겐의 차기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갈 대규모 배터리 발주 이벤트가 있다래요. 자, 이때 이제 2023년과 4년에 출시하는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배터리인데, 자, 이 폭스바겐도 각형 배터리를 사용한다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I, 그죠? 이런 부분 보면은 미국의 삼성 SDI가 진출하니까 뭐 애플 건도 뭐 아직 확정이라든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기대감 있죠. 또 리비안 있죠. 또 요번에 이 스텔란티스하고 또 이 협상 중이 있죠. 또 우리 폭스바겐하고도 이제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또 요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인해서죠,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와 그죠, 협력 업체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 BM이었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주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금 공장을 짓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진출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삼성 SDI가 또 진출하면은 아마 동반적으로 좀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미 이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와 합작사를 설립했죠. 에코프로 EM이라고. 이러한 부분에서 에코프로 BM 수혜 기대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동아기업은 전해질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렇죠? 동박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부품주들 신흥 SEC, 상하 프론테크, 상신 EDP, 삼진 EDP, 상신 EDP, 그리고 삼진 L&D 등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저는 계속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8개 종목을 압축을 해서 그 종목에서 비중 조절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많이 또 역사 신곡 베꼈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SKC라든지 아니면 일진머트리얼즈, 첨보, 대주전자, 좀 더 이런 거 새롭게 좀 들어가기엔 좀 부담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SDI를 지난주부터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좀 움직임 폭이 없죠. 두 종목.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먼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받은 SKC, 그렇죠? 특히 어제 상승 좀 의미가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요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하는데, 이제 삼성 SDI도 오늘 80만원,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81만 8천원일 거예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거는 부담돼요. 뭐 언제든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는 조금 뭐 추세라든지 중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가격적 리스크는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뭐 이번 주에 이 스텔란티스하고 배터리 셀 공급 방안을, 2차 전지 공급 방안을 논의를 한다 그럴 때 뭐 좋은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아마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 SDI 일봉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 오늘 22,000원, 2.8% 상승하면서 80만원. 지난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81만 8천원, 장중 최고가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뭐 이거 돌파 살짝을 할까? 우리가 지난달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전고점 돌파는,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다 거의 역사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미국 진출이라는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적 부분도 이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에, 그죠? 전기차 부분이 흑자 전환됐죠?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죠. 그러한 부분에서, 자,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이제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막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은, 그죠? 우리가 이 추가 물량은 빼고 기본 물량 내지, 그죠? 기본 물량의 또 절반 정도까지는 뭐 분할로, 그죠? 한 번씩 좀 팔아줘도 이익을 실현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그때를 이용해서 한번 이익을 실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뭐 주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심 많으신 분들, 또 주식을 다른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타이밍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죠. 요런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차 전지뿐이 아니라, 그죠? 반도체도 있죠.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게 4대 그룹이 44조 원을 미국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44조 원 중에 삼성전자가 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에 19조 원을, 그렇죠? 투자하기로 했죠. 근데 공장 부지를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뭐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그죠? 오스틴시라든지 애리조나주라든지, 이제 이렇게 지금 세 개가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인해서 아마 요 부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투자를 확대를 할 경우 수혜되는 종목, 우리가 세 개의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PSK. 근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을 공급을 하는데, 특히 미국의 오스틴, 그러니까 삼성 공장에 있는 옆 지역에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ENF 테크놀로지는 올해 실적이 다른 것들은 좋은데 얘는 좀 부진하다, 그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 오스틴의 공장이 있는 미국 공장에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그렇죠? 이 오스틴 공장에 이미 수주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또 19조 원짜리, 그렇죠?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은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그렇죠? 또 이 PSK가, 그렇죠?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 PSK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요.
이 노강 공정에서 남은 광가액을 제거하는 이 드라이 스트립을 제조하는 회사죠. 국내 시장 점유율 80%죠. 세계 시장 점유율도 24%. 시장 조합사 카터너에서 나온 그러한 조사인데요. 상당히 PSK도 삼성전자가 미국의 생산시설을 확대할 시, 그죠? 수혜가 기대가 되고 모습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상승 유형이라든지 다 거기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코미코죠. 이제 코미코는 이제 세정비 코팅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코미코는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대부분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이어서죠. 미국의 이제 공장 계속적으로 뭐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죠. 투자가 확대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죠. 예,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회복과 파운드리 산업 성장으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면서 이 반도체 공장의 미세화에 따라서죠. 코팅, 세정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코미코죠. 그래서 뭐 ENF 테크놀로지 좀 실적이 좀 덜 따라주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죠? 뭐 코미코, PSK 우리 관심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월덱스 이제 부품 회사인데 좀 계속적으로 반도체 중에서 좀 타이밍적으로 좀 잡을 만한 것은 덜 올라간 종목 월덱스다, 그렇죠? 말씀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자, 이 월덱스는 반도체 식각 공조용 부품 제조 업체로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그리고 쿼즈 부품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파인 세라믹스들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월덱스도 미국 소재의 자회사인 이 WQC를 통해서죠. 미국 현장에서 이거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아마 미국의 공장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공장도 지금 지난 4월 달에 한 500억 규모에 달하는 5공장인데 또 요번에 400억 규모 공장이죠. 그래서 저는 월덱스 한번 계속적으로 조정 받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월덱스, 그렇죠? 뭐 제 방송 들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자, 월덱스 오늘까지, 그렇죠? 닷새 조정이래.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0.5%, 0.3%, 1.2, 0.5, 오늘도 0.5. 오늘 좀 많이 오르간 종목들 좀 많이 쉬는 모습인데, 그죠?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자, 근데 이 같은 부품업체, 원익 QNC라든지, 그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적 뒷받침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 공장이 계속적으로 완공되면고 또 증설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좋아지고 또 거래처가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업체한테 지금 쏠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 자, 월덱스 지금 26,750원인데 그렇죠? 뭐 저는 지난번 저점 수준이 얼마죠? 26,300원이면 26,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좀 밀릴 때마다 우리가 조금 비중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PSK가 최근 뭐 한 5일 상승하고, 그죠? 오늘 한 3%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근데 수급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그런 모습 아니죠. 많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사서, 그죠? 뭐 오늘 못 받았다면 내일 빠지는 선에다가는 굳이 좀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죠? 조금 끌고 가도 된다. 그래서 뭐 5일 상승한 것 따라 한 2, 3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모습을 갖추고 재상승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이면서 역사적 고점이 53,300원이죠. 아마 충분하게 돌파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자, 코미코는 오늘 역사적인 고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죠.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세. 그렇죠? 거래량도 23만 주. 자, 내일은 아마 이제 고점 돌파가 는 모습이 나올 텐데 최근에 시장이 박스권의 종합지수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는 치고 나가는 종목이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뭐 소재도 그렇고 부품주도 그렇고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코미코 내일 정도 선에서 뭐
이익 챙기는, 그죠?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로 뭐 내일부터 분할로 조금 이익을 좀 실현을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지금 흐름이 종합지수가 신고가를 내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에 잇따르면 신고가 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틀째 상승이고 좀 거래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일 수준에서 내일 좀 강하게 붙어주면은 오히려 이익을 한 30% 정도 이익을 이제는 좀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쵸? 그리고 아까 뭐 포스코 케미칼 뭐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지 않나. 뭐 SKC도 그렇고, 뭐 SKC가 오늘 조금 밀린 모습인데요. 자, 이 역사적 고점을 가장 빨리 돌파를 하고 아마 이때가 역사적 고점인데요. 4월달 고점. 그거를 6월달에 돌파를 하고 가격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얘는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또 새롭게 돌파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여타 종목분보다 좀 연속성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는 삼성 SDI, SKC, 포스코 케미칼 쪽 관심 필요하고 이제 그중에 이제 삼성 SDI도 역사적 고점,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강하게 치고 가서 고점 돌파가 되면은 조금 이익을 일부 실현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문제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하는 강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이 됐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0% 증가한 1660억죠. 1668억. 그러면서 시장 전망치보다도 크게 호전되고 또 3분기부터는 이 코로나 백신 모멘텀이 작용을 하겠다. 그렇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죠. 근데 이제 이 개발도 하고 생산도 이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공장을 크게 짓고 있다 그러죠. 지금 보면은 예, 지금 공장이 총 36만 4천 리터인데요. 예, 세계 글로벌의 26%서 이제 세계 1위 예, 업체인데 여기 보면 4공장에 착공할 때죠. 작년서부터 25만 6천 리터짜리.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뿐이 아니라 위탁 개발도 가능한 시절로서 조금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 않나. 특히 이 백신 쪽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요번에 뭐 모더나 위탁 생산이 아마 8월부터 아마 생산에 들어가면서 3분기 실적이 반영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또 백신에 대한 뭐 확대도 아마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으로 인해서 한번 기대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에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오늘 신고가, 그러니까 최근에 장세 흐름이 신고가를 내주고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죠. 우리가 한번 매도를 좀 나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정을 받고 아마 좀 더 갈 수는 있지 않나는데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한번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넷마블인데요. 자, 넷마블이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보니까는 카카오뱅크 주식 600만 주를 그죠? 4,300억에 처분을 했다 그러죠. 예, 아마 평균 가격이 71,697원. 그러니까 종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넷마블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코웨이 주식 25%, 하이브 주식 19%, NC소프트 8.9, 카카오뱅크 3.7, 카카오게임즈 4.5 갖고 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2조 5천억 규모의 이 소설 카지노 기업인 이 스피넥스를 인수를 해서 그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600만 주 매도했다. 자, 넷마블 어떻게 봤느냐. 제가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이브가 이제 실적 발표했었죠. 지난주 목요일이요. 근데 시장에서 부진할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난주 목요일 날 5일일 거예요. 실적 부진하면 그 전에 주가를 누가 강하게 띄우지 못해서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죠?
크게 올랐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요번에 넷마블에도 나올 수 있다. 요번에 2조 5천억에 대한 스피넥스 인수로 해서 뭐 자금, 인수 자금에 대한 조금 우려는 있었지만, 그죠? 요번에 4천억 마련하고 또 단기 차입금 1조 7천억 정도 현금 자금력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넷마블이.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희소되고, 그죠? 그래서 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도 좀 매도를 하고, 그래서 성장성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그래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적 부분이 지금 이 영업이익이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찾아도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반기 실적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7일까지는 무조건 발표해야 되니까는 이제는 뭐 내일 수, 목, 금, 토, 그죠? 수, 목, 금, 다음 주 화요일, 뭐 그러니까 곧 발표가 할 텐데. 영업이익이 536억, 그죠? 예,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시장 기존 추정치보다, 그죠? 한 600억이라든지, 617억이라든지, 예, 전망치보다 해서 부진할 걸로 보는데, 부진한 이유를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하이브도, 예, 그때 기업 하나 인수하면서 100억 자금 들어가고 해서, 예, 일회성 비용으로 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지금, 이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제2의 나라가 그렇죠? 지난 6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마케팅 비용이고 그러한 비용들은 2분기 6월 달이니까 포함되고 근데 이 출시한 제품이 그렇죠? 제2의 나라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3분기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3분기에 한 980억 정도로 실적이 좀 좋아진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넷마블, 그렇죠? 당연히 이 실적 부진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하이브처럼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도 뭐 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뭐 17일 안에 해야 되니까는 발표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고 또 기업 인수하는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 해서 넷마블,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오히려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한 2분할, 3분할로 분할로 한번 매수 한번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그렇죠? 예, 어제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오늘 조정받는 모습인데 예, 그동안에 17,000원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돌파하고 좀 연속성은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대덕전자 뭐 못 파신 분들 뭐 굳이 따라서 매도할 필요 없고 좀 끌고 가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넷마블, 그쵸? 자, 최근에 주가가 뭐 변동성이 있고 요게 이제 주가가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주가 변동성 상승은 플러스 6%, 그리고 저점은 마이너스 하루에 동안 10%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 인수한다는 그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변동성이 컸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원위치 내려왔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렇게 밀리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달라. 우리가 하이브에서도 우리 이미 한번 경험을 했다라고 보시고죠. 그런 관점. 넷마블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덕전자, 그쵸? 어제 역사 신고 내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쵸? 이 17,000원대가 인적 분할을 하고, 그쵸? 이 강력한 저항인데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스는 역사적 신고가죠. 조금 항상 말씀드린 역사적 신고가가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돌파하고 조금 쉬어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좀 일부 매도하실 분들은 하고 나는 좀 길게 보신다는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뭐 조정을 여기서 좀 받더라도 좀 더 끌고 간다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지금 뭐 공장이 지금 뭐 사공장 또 완공되고 뭐하고 하면은 그죠? 계속적으로 성장성은 뒷받침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절반 정도는 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 요 종목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 그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한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죠?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 증권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